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기업 분석을 해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시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섹터입니다. 어느 쪽인지 보시죠. 오늘의 주제, 임팩, SK온,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 기대감 고조입니다. 임팩이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7월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이후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을 받으면서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200억 원짜리 기업이고요. 이 신고가가 가게 된 게 그 리서치 아름의 리포트 효과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후에 이 리포트가 나온 게 7월 3일? 이죠. 예, 네. 그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오늘 분석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전장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매출 목표가 1조 원이라고 하고요. 인수합병을 거듭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기업을 가져오신데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적인 이슈 알아볼까요? 네, 일단 지난 6월 2일에 미국 켄터키주에 5,300만 달러, 하나 약 700억 원짜리 투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다른 승부처에 좀 진입을 한 그런 시점입니다. 해당 북미법인에서는 전장 부품 및 배터리 셀 케이스 등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객사 다변화와 제품군 확대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좀 최근에 주목을 하시는 것처럼 미국 IRA 이제 시행으로 인해서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포드나 스텔란티스 등 북미 고객사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장을 미국 쪽에 만드는 기업이군요. 네.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주요 제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매출 비중까지 알아보고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업보고서상으로는 이제 전장 부품, 그리고 컨트롤 케이블, 그 이제 경적, 그리고 이제 PCB, 기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장 부품 쪽이 한 58% 정도, 네. 컨트롤 케이블이 한 21%, 혼이 13%, PCB 6%, 기타 2%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부품에 속하는 액추에이터가 되겠고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의 성능이나 편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이 기계적 장치로 시스템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대로 움직여주는 움직임을 생성하거나 제어하는 역할을 좀 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이제 액추에이터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브레이크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에 압력을 전달해서 차량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티어링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핸들을 조작을 감지해서 네. 전동 조향 시스템을 제어해서 차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의 에어컨이나 히터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차량 도어의 개폐 등 다양한 기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액추에이터라는 이 부품이 자동차 쪽의 부품이 브레이크와 핸들 쪽의 움직임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그런 부품이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 셀의 케이스까지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장 부품이 60% 가까운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장 부품과 PCB 어셈블리 부문은 자율주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부품이 액추에이터일까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와 이 제어 시스템들을 사용해서 주행 환경을 인식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줬을 때 수행해줘야 하는 부품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중 하나가 이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액추에이터를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시스템을 제어하고 움직이기 위한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고요. 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부문 등에서 액추에이터를 동사와 생산을 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제품군으로 확대를 하기 위한 개발을 꾸준히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시스템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펀더멘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팩이라는 기업이 매출 1조 원 목표 달성 가능한 기업일지 재무제표 살펴볼까요? 네,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미래니까 알 수가 없죠, 아직.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렇게 한 번씩 성장했었던 때를 보면은 해외 쪽에다가 어떤 기지를 새로 건설했다거나 신규 아이템을 확보했을 때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북미법인에 사실 동사 시가총액이 보고서 발간 기준으로 한 900억 원 정도, 지금 1200억 원인데 신규 투자로 700억 원이라는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로 상당히 큰 금액.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을 좀 동사 시총 대비 매출액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또다시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회사 외형 확장 쪽에서 좀 일가견이 있는 기업으로 보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산 규모는 한 4,500억 원 정도입니다. 부채가 한 3,0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장단기 차입금이 1,400억인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3억 원으로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유동성이 좋다거나 뭐 재무 구조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어렵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자동차 부품 업종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더 안 좋은 기업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산업인데 그 수주를 받기 위해서 먼저 증설이 돼야 되고 그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금이 들어가야 수주를 받고 그 수주받은 일감으로 앞으로 5년, 7년을 이제 현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산업 쪽에서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은 정말 그동안 사업을 잘해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그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뭐 사실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뭐 업종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팩이 유가증권 시장 주식이고요. 상장 주식 수를 보면 딱 1,000만 주가 있어요. 딱 1,000만 주 상장된 기업인데 만일에 이 투자 자금이 좀 더 유치가 돼야 되고 부족하다면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일까요? 뭐 유상증자라든지? 일단 유상증자가 이제 사실 그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루트로 쓰기에는 이제 사실 필요한 금액 대비 좀 적은,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200억 원인데 시총이 너무 적으면 네, 네. 유상증자 받기도 어렵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지고 있는 그 유형자산이 다들 몇천억 규모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 담보대출 쪽으로 좀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BR은 1.03배 네.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난해 임팩은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각사와 전력전자 PCB 주변 부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임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쪽으로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사와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뭐 홍보를 한다거나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화를 드려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 앞으로 뭐 예상되는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 연구개발 활동 내역에서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SK온 포드양 BEVQ 플랫폼 모듈 EPCB 개발, 그리고 LG엔솔의 스텔란티스양 VDA 355 플랫폼 BFA FPCB 개발로 사업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북미 법인으로 증설을 하는 것이 사실 고객사를 봤을 때 최종 엔드 유저로 보면은 포드와 스텔란티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요. 북미 법인의 투자와 좀 연결해 보아서 사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의 어떤 추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로 제품을 개발을 한 것들을 기반해서 이제 고객사도 다변화하고 제품도 다변화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설로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모듈 EPCB. 뭐 이런 게 수익성이 있는 제품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PCB와 뭐가 다른지도 네.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사실 PCB는 그 이제 현재 상장돼 있는 기업에서 어떤 A사의 그 자회사 중에 한 곳에서 그 사업 설명서 IR 그 자료에 상당히 좀 구체화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봤을 때 사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장표에 정말 많은 PCB 종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수익성적인 측면은 이렇게 좀 플랫폼 쪽으로 일단 들어간다는 것은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공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이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00억 원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그런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판가 측정이 좀 이루어졌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이제 정보가 알려지는 대로 좀 팔로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보다는 수량 확보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초기이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수익성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셨고, 그리고 이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개발하자. 필요하니까 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고객처 확보가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드나 스텔란티스까지 고객사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매출 다변화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매출원 다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식공장 규모가 이제 12만 5천 평방 피트 규모로 좀 건설이 된다고 하고요. 전장 부품이나 배터리셀 케이스 등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신규 개발한 제품들도 안에 좀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력전자 PCB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전력 시스템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배터리 시스템, 전자저효닉, 인버터, 충전기 등이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고전압이나 고전류를 다뤄야 하고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사실 신호 및 전력 간섭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라운드 플레이는 이 적절한 배치나 신호 라우팅의 최적화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2020년도부터 이제 현대기아의 전력전자 PCB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춘 것으로 좀 파악이 되는데요. 시작은 어셈블리 작업이었지만 이제 SK온이나 LG엔솔과 관련 부품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향후의 매출 다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팩은 배터리 셀과 자동차 브랜드 쪽에 납품하는 그런 전장 부품 기업입니다. 매출액이 3천억대에서 지난해 5천억대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 마진은 뭐 한 자릿수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장 부품과 전력전자 PCB 어셈블리 부문 제품들, 전기차에 탑재되는 어떤 그런 핵심, 기본 부품이만큼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인팩의 주력 고객사가 현대차, 기아라고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전기차의 침투율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대수도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완성차 그룹이 주요 고객사인 만큼 최근에 이런 전기차 쪽 모델을 늘려가고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보여지고요. 전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침투율이 2015년도에 0.9%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1,1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면서 침투율이 10%를 넘어서 13%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2035년까지 침투율이 약 90%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한 4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지난해 5%에서 올해 8%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 비중 확대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가 완성차 그룹이 판매한 전기차 판매 대수는 5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올해는 한 59만 대까지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주요 고객사의 전기차 쪽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판매 대수 성장률 너무 좋았네요. 50%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51만 대에서 올해는 59만 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팩의 투자 포인트 4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요. 주가 전망해 주시죠. 네, 결국 첫 번째는 이번에 켄터키주에 증설하는 그 공장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대로 포드나 스텔란티스양 신규 제품 개발이 확인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력 제품 액추에이터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방 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EPS 2,131원에 타겟퍼 8배를 적용을 해서 17,0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6월 2일에 미국의 켄터키주의 대규모 증설을 발표했었던 인팩의 투자 포인트들 확인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17,000원 선 제시해 주셨고요. 인팩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 14,140원 선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2,17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드림 CIS, 중국 CRO 1위 모회사와 협업 본격화,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신규 수주 확실시. 네, 좀 욕심부려서 많은 내용 담아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 확인해 볼게요. 김도윤 연구원님께서 직접 쓰신 리포트고요. 어떤 비즈니스 이슈가 있어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셨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신규 대표이사님이 좀 취임을 했는데요. 네. 그 뒤로 확인되는 변화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인력 확보, 그리고 역대 최대 수주 잔고 달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팀 구축 완료, 그리고 바이오 벤처 투자 진행 시작. 이렇게 네 가지 변화가 좀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외 지역별 전문가 5명으로 좀 구성된 MA, GS 팀을 신설을 했고, 기존에 한 개였던 사업개발팀을 글로벌 팀을 신설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 한 개 포함해서 4개까지 좀 확장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가총액 8.8조 원 정도 하는 모회사 타이거메드와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해외로 무대를 옮겨가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모회사의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정말 느끼는 것이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재무 구조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일지언정 바이오 섹터에 들어가 있으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이오 업종 안에서 사실 실적이나 재무 구조가 괜찮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좀 스터디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도 좀 포함을 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동안 정말 주가가 꾸준하게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셀트리온도 15만 원 선 깨고 내려갔네요. 오늘 14만 원 선 거의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재무구조 되는 대형 기업들도 부진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제약바이오주 잘 탐구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타이거메드라는 회사는 어디에 상장이 돼 있나요, 모회사? 선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 네, 중국입니다. 8조 원짜리 기업이고요. 네. 예, 이 드림 CIS라는 기업은 시가총액 800억 원이 안 되는 700억 원대 기업인데요. 임상 컨설팅 경험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 기업일까요? 네, 일단 동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식약청과 미국 식품의약품 FDA, 유럽의약품청,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1,500건 이상의 IND, 임상시험 계획과 NDA, 신약 허가 신청 수행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1위 CRO 회사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51개국의 임상시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에까지 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네트워크들을 보유해서 동사도 레퍼런스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내 여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 국내 탑5 제약사 중 2곳과는 이미 중국 진출 파트너로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회사가 중국의 1위 CRO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 쪽으로 진출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국내 탑5 제약 바이오사들이 찾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1위 CRO 기업 모회사 타이거메드는 또 임상 시험 네트워크가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또 펼쳐져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살펴보고요. 실적의 방향성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컨설팅 전문 기업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해요. 이러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하는데 기존 사업 부문과 신규 사업 부문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일단 수직 계열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인삼 전임상과 1상부터 3상, 그리고 국내와 일본에서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판호 조사, 이렇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임상 1상부터 시판호 조사까지를 좀 수행을 했었더라면은 지난해 이제 비임상 컨설팅 전문기업 LCS 지분을 지난해 8월에 좀 취득을 했고요. 또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 업체 메디팁 지분은 지난해 3월에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임상까지 조금 영역을 넓혔고 이제 의료기기까지도 조금 더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CRO 기업들은 실적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지 좀 살펴보고요.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의 실적 방향성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유형자산은 거의 빵원에 가까운 그런 사업 구조를 보이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고요. 일단 인력과 수주잔고 두 가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확보된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을 좀 더 빠르게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의 시간에 기반해서 매출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수주잔고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감은 그대로인데 매출액만 좀 빨리 당겨서 인식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과 수주잔고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해에 281명에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44명까지 굉장히 인력을 많이 추가로 확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수주잔고 역시 지난해 2분기 93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251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 부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만 한 192억 원 정도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지난해 연간 수주액 558억 원의 34%를 이미 달성한 수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번 2분기에도 사실 1분기에 수주했던 192억 원을 초과로 수주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수주액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좀 최근에 바이오 쪽에 돈이 안 들어가면서 임상 쪽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이러는데 수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판후 조사, 일본과 국내에서만 의무 사항입니다. 신약을 출시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시판후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 시판후 조사 쪽에서 이제 MS가 가장 큰 기업, 이렇게 그 매출비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업황에서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2차 전지 배터리주가 이렇게 잘 가는 이유도 수주잔고거든요. 네, 수주잔고 기준으로. 그러니까 PR 하면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티오인데, 그러니까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수주잔고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너무 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신규 수주 포함해서 이제 수주잔고를 봤을 때 1,250억 원대 수주인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 하면은 뭐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투심 감안해야 되겠고요. 재무구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 자산 규모는 한 78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부채가 한 267억 원 정도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13억 원밖에 안 되고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 110억 원에 달해서 유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확보된 현금에 기반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공격적으로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22억 원 정도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최대 100억 원까지도 이제 투자처가 있다면은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투자한 기업들의 일감 확보 측면에서도 동사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총 1,500여 건의 그런 이제 진행했던 레퍼런스에 기반해서 어떤 바이오 벤처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한 노하우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축적을 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지분가치 증가 기대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산이 770억 원대, 부채가 270억 원 정도면은 자본이 한 500억 정도고 현금성 자산이 110억 원인데 올해 100억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회사 타이거메드 그룹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타이거메드 그룹은 이 드림 CIS와 같이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알아볼까요? 네. 사실 이제 지난해 신규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고 기존에는 타이거메드가 해외에서 임상 프로토콜 밟은 고객들을 한국에서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밟을 때 동사를 활용하는 정도였다면은 이제 신규 대표이사님은 동사의 역량과 앞으로 준비할 과정들에 대해서 모회사에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국내 기업을 해외의 다른 네트워크에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역할을 부여받고 관련된 매출액을 좀 더 가져올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으로 내부적인 전략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회사와 함께 협업을 좀 더 이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출 쪽에서 매출액 증가하는 부분 같이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메드 중국 1위의 CRO 기업입니다. 이렇게 모회사와 목표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리고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있다 보니까 또 공격적인 투자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올해 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연구 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전망을 해보고요. 또 영업실적 추정을 해볼까요?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0.7억 달러 정도에서 25년도 17.8억 달러로 연평균 10.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287억 달러에서 2025년도 446억 달러로 연평균 한 9.2%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480억 정도, 내년도 600억 정도로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것을 분기 보고서에서 재밌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을 좀 꾸준히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분기 보고서 보는 맛이죠. 맞습니다. 예, 수주 잔고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과연 이 기업이 그런 것을 보여줄지 분기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 CIS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적극적인 인력 확보를 보여주고 있고 역대 최대 수주 잔고가 확인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벤처 투자로 갖고 있는 현금을 집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올해 예상 EPS 947원에 타겟퍼의 18.9배를 적용을 해서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드림 CIS 현재 주가는 12,3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제대로 증명하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리서치 아름의 기치인데요. 과연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종목 발굴된 것인지 주가로 앞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